안녕하세요. 헤라쌤입니다.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2020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시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접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1년을 어떻게 보냈나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겨울방학 때 대학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교육 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께 허락도 받았고 비행기 티켓팅도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코로나 문제가 살짝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취소가 되었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지 모르고 그냥 가지 못하는 게 무척 아쉬웠었는데 점점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아쉬움은 너무 미미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월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2월에는 곳곳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3월에 개학이 일주일간 연기되고 또다시 2주일 연기되고 다시 2주일간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라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을 때 정말 지금이야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당시로서는 조금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옆반 선생님들이나 주위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수업 준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를 하고 나서 짜잔 하고 수업을 올렸더니 또 EBS 2학습터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나 민간과 교육계가 같이 노력을 해서 서버도 정상화되었고 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단방향으로 제시되었던 그런 과제형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도 깨닫고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쌍방향 수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줌이나 구글 미트 등을 이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쌍방향 수업은 사실은 등교 수업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수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들 열심히 해서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들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학생들도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시작했던 한 해가 결국 코로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뽑은 교육 시사 이슈는 주로 코로나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부족한 영상이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 이슈는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교육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했던 온라인 개학, 비대면 교육, 원격 수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기이한 풍경들이 많이 연출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집콕 학습, 집에서 콕 박혀서 하는 학습, V세대, 바이러스 세대로 코로나19를 겪고 비대면 학교 생활을 경험한 세대, 옹클, 온라인 클래스 등 각종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의 교육 시사 이슈는 여기서 대부분 파생이 되는 듯 합니다. 두 번째 교육 시사 이슈는 학습 공백, 학습 격차에 대한 고민입니다. 등교가 연기되면서 생긴 학습 공백,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습 격차가 더욱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학교에 올 때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라도 학습을 하고 또 정규 교과 시간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초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도 성취 수준에 대부분 도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이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에듀테크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주 쓰는 클래스팅 이런 것들을 에듀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이 새로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원격 수업과 더불어 에듀테크 시장도 활성화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도 당연히 급속도로 발달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번째, 블렌디드 러닝의 일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각된 학습 방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해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학교를 3일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일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일만 등교하기도 하는 등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 시간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인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블렌디드 러닝을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교사들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조정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등교 수업에는 이런 수업을 해야지.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혼자 해야만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을 원격 수업으로 돌리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시사는 정말 끊이지 않았던 아동 학대에 대한 것입니다. 아동 학대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면서 전 국민이 분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방 감금, 라면 형제, 정인이를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에 대해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면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자주 상담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음 아픈 일이 2021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제형 수행평가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교육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 숙제, 과제형 수행평가를 폐지한다고 했고 202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수행평가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직접 관찰한 것에 한해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에 발표했고 2020년에 시행된 제도이므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했지만 초등학교 내에서도 올해 원격 수업에서 평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평가 계획을 여러 번 변경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곱 번째, 2020년은 AI 교육의 원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2020년은 AI 교육의 원년이라는 사실이 일곱 번째 시사교육 이슈입니다. 초, 중, 고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AI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스마트 기기와 무선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전문교사 800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원년은 정하지 않았어도 올해가 그 원년이 저절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학생의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AI가 위기 학생을 진단한다. 이것이 여덟 번째 교육시사 이슈입니다. 2020년 초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런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만든 정보를 이용해 민감하거나 고위험군 학생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대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한 찬반, 장단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세요. 아홉 번째, 기초학력 진단이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이런 신문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0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된 것이 올해의 이슈가 아니고 무산되었다는 것이 올해의 교육 이슈입니다. 특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 테두리 안의 노조가 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전교조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첨예한 문제이므로 면접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교육혁신, 미래교육. 이것을 마지막 시사교육 이슈로 뽑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린 2021년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살펴보시고 교육혁신,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2020년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교육급여 확대, 고교 학점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등 이런 것들이 2021년에 떡하니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20년에도 여전히 활동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세우는데 교수님들, 즉 여러분의 면접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맞춤형 콘텐츠, 디지털 교과서 확대, 코로나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만 18세 선거법 개정, 고교 무상교육, 학교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등 시간이 있을 때 정리해 쓰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